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장 시작 이후에 이제 5일선이랑 21선 자, 위쪽으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죠. 자, 근데 바로 밀려버렸어요. 자, 어제부터 계속 이 33만 원 전후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현재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환율 때문이라도 이 기계적인 매도세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 환율을 보시면 또 올랐습니다. 자, 어제 1545원대에서 1555원으로 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 초부터 이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물량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 규모에 있어서 이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속도 조절하는 거 좋아요. 자, 근데 오늘부터 이 리밸런싱 하는 거, 자, 개인들도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이 개인들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할까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인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세라는 거고, 자,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놓치는 부분 없이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당장 오늘부터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당장 지금 여기서 이제 장중에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 대응할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아직은 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이후로 해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당장 오늘 이후부터 주주님들 이 계좌 수익률이랑 직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댓글로 파이팅! 자,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이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랐어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 쪽 매매를 보시면은 장초부터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3,000원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게. 자, 지금 일별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이틀 전부터 해서 굉장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이틀 전까지만 해도 2조 3조씩 쏟아지던 게 어제부터 해서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 어제까지는요. 이 외인들의 상반기 수익 확정을 해야 되는 이 리밸런싱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고환율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외인들의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매도세만 나올 거로 보여지고, 이틀 전처럼 2조 3조씩 이 매도세가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장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환율로 인해서 이 외인들의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외인들 코스피 현물 1조가 넘게 던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선물 쪽을 보시게 되면은 1조 7천억 하방 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 오늘은요, 장중에 이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당장 힘을 받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선물, 이 숏포지션, 즉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당장 오늘 저녁에 뭐가 예정되어 있죠? 자,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이 발표가요. 자, 이 7월 동안에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이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과 반도체 쪽에 이 수급이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곧바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오늘 새벽에 이 미국 고용 관련 지표인 이 졸트 구인건수 지표가요,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하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고용이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당장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는 이 고용 지표 또한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고용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 실물 경제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자, 하지만 이 주식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이 고용이 잘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럼 이 금리 인하 빨리 할 필요 없겠네?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이 고용지표 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6월 3일에 발표가 됐고요. 자, 먼저 이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자, 이 고용지표가 1차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118K. 자, 하지만 실제 나온 건 122K죠. 자,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때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6월 2일입니다. 자, 발표를 6월 3일에 했어요. 하지만 6월 3일은
국내장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부터의 이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부터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1차적인 고용지표 발표를 했습니다. 자, 2차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5일에 있었던 지금 이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자, 이것도 굉장히 상회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해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빠졌고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총 이만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지난달에는, 자 6월에는 이 글로벌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시장에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발표도 지금 이 물가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대응을 하시면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이 고용 지표 발표 정말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당장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이 외인과 기관이 이 지표 발표 전 리스크 관리, 자 이걸 명분으로써 한번 밀어버릴 수가 있고, 자 막상 지표가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버리는, 자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가격 구간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 수급이랑 차트를 보다가 먼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장 마감 이후부터 내일 오전장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이 대응 신호 공유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번호 올려놨으니까, 자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 요청을 해주시면 지금 이 대응 신호가 포착이 될 때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도 5일선이랑 21선, 자 이 위쪽으로는 못 갈 것 같은 움직임이죠. 자, 어제처럼 장중에 33만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장 마감이나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31만원 혹은 30만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난 6월 3일, 자 이때 고용지표 발표 과정에서 자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자 쌍바닥을 확실하게 만들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올려버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는 게,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다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이 환율도 높을 뿐더러 연기금이 이 리밸런싱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해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 이전까지 단기적으로 밀려주면서 지금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주주님들이 진짜 대응을 하시려면 이 바닥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자, 왜 분할 매수냐? 자, 아직 고용지표 2개 남아 있잖아요. 자, 오늘 저녁에 하나, 자 그리고 내일 저녁에 하나. 자, 그래서 제가 분할로 담아 가시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언제까지 빠질 수가 있고 또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자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 보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외인들이 무작정 물량을 던지기만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자 7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외인들과 기관 그리고 메이저들이 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 고용지표 발표 이전까지 이렇게 밀어두고 다시 바닥권에서 물량을 잡고 올려버리는, 자 이러한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날에 주가가 빠지고 그 이후부터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주주님들이 이 과거의 이 고용지표 쇼크나 그리고 이 고환율로 인한 하락,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튀어 올랐던, 자 이러한 흐름들, 자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단기간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 큼지막한 상승분이 다시 나올 걸 우리는 이미 차트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자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셨으면 300만 원 이득이고, 자 1억을 투자를 하셨으면 3000만 원 이득이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여기서 중간에 털려버리시면 자 이러한 수익들 놓치고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 선 반영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자 최근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 자 지금 나오는 이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상방의 상승분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머리로는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걸 알고 있어도, 자 지난 고용 발표 때처럼 자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서 밀려버리는 걸 봐버리면요, 자 사람 심리상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은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되, 자 주가가 눌렸을 때,
자,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기존 보유자 분들이나 자,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가 이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자, 기왕이면 진짜 좋은 자리, 자, 최대한 이 저점에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셔야 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물타기나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총알, 즉 자금에는 한계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 매수 버튼을 누르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자,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서 이 최고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차트랑 수급, 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닥 신호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자, 문자 요청 주신 분들께 먼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이 대응 구간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요청 주신 분들께는요, 장중에 불안하실 일 없게끔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진입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저점 신호와 이 대응 가격 구간, 자,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자, 상담 번호로 삼성이라고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계좌의 이 비중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건데 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자, 어느 가격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지 자, 이러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주식판에 100% 수익이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이 가격 구간을 잡아놓고 이 주포 세력들의 의도를 먼저 읽어가면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이 승률 100%는 아니더라도 자, 80, 90%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자, 편하게 우리 기존 주주님들이나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자,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자, 문자 하나 남기셔서 당장 오늘 오후장에라도 보실 수 있는 이 대응 가격 구간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의리 있는 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대형 주장 속에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르던 뒤가 아니라 이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모은 뒤에 쏘아 올리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